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GI 이노베이션의 수요 예측 결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을 업로드한 지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내용은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 예측 결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26.70대 1을 기록했어요. 563개의 기관만이 참여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올해 들어서 경쟁률 50대 1 미만을 기록했던 종목으로는 3기 EV와 TEMC 정도가 있는데요. 딱 TEMC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21,000원을 제시했는데요.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 93.07%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기관들의 대부분은 하단이나 하단 미만을 써냈다는 소리고요. 특히 16,000원, 밴드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82.77%나 됐어요. 하단도 비싸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근데 확실히 몇몇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졌다, 호불호가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인 21,000원을 써낸 기관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4.62%밖에 안 됐지만 수량 기준으로 보시면 31.17%나 되거든요. 즉, GI 이노베이션을 좋게 본 21,000원에 받아도 상관없다고 본 26개의 기관들은 꽤 많은 수량씩을 신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믿음과 기대도 조금 갈렸다. 몇몇 기관들은 확신을 가진 듯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2.49%, 수량 기준으로 0.23%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경쟁률은 낮지만 참여 건수 기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다면 그 또한 바이오 성공 공식 중에 하나에 속할 수가 있다. 근데 아쉽게도 GI 이노베이션의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도 2%대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기관들에게 잘 배정을 한다고 해도 높은 확약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바이오 공모주에 대한 평가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 특히나 뉴욕이나 유럽이나 금융 시스템 불안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환경이라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아무튼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로 인해서 공모가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그로 인해 반전 가능성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공모 개요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16,000원보다 3,000원 낮아진 13,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공모액은 26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861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가총액 3,000억 원 아래로 떨어지긴 했네요. 청약은 내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24일에 바로 됩니다.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3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LB 인베스트먼트는 29일이라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청약은 NH, 하나, 삼성, 3개 증권사에서 가능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문제는 유통 가능 물량인데요. 코넥스 이전 상장인 마냥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60%에 달해요. 59.94%. 게다가 기존 주주 비율이 50.85%로 굉장히 높습니다. 금액으로 다 계산을 하면 약 1,714억 원 규모. 규모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커버리니까 사실 조건만 놓고 보면 최악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기존 주주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 기존 주주들이 공모가 부근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낮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와 매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따져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로 인해서 반전 가능성이 생겼을지 제 나름 만들어 본 바이오 공모주 성공 공식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약 개발 업체로는 에이프릴 바이오와 샤페론, 인벤티지랩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세 종목 모두
수요 예측 결과는 형편없었지만 상장일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을 때 성공 공식 첫째, 수요 예측 경쟁률은 매우 낮지만 그에 비해 확약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을 것. 둘째,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더 할인이 이루어질 것. 셋째, 기존 주주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넷째, 프리-IPO에서 책정됐던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을 것. GI 이노베이션은 보면 우선 1번은 탈락이고요. 확약 비율이 낮기 때문에. 2번은 그래도 만족을 시켰어요. 밴드 하단보다 18.75% 정도 낮아졌습니다.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25%에서 30% 정도로 할인이 됐다면 하락 확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할인은 진행이 됐고요. 3번과 4번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로는 누가 있느냐? 장덕수, 권재현, 임혜성, 정준영 이런 주요 개인 주주들이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프로젠과 아주아이비 투자 그리고 기타 주주가 있습니다. 기타 주주의 비율이 43.87%로 가장 높은데 기타 주주 중에서 상당 부분은 소액 주주들의 물량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장외 시장에서 한때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던 인기 바이오 종목인 만큼 장외에서 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38 커뮤니케이션 기준 거래가 성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거의 다 공모가 13,000원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공모가인 13,000원에 바로 팔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를 제외하면 아주아이비 투자의 비중이 다음으로 높거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벤처캐피털이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2019년 8월에 50억 원을 투자했고 프리-IPO에서 추가로 100억 원 스케일업 투자를 진행했어요. 프리-IPO에 투자한 물량은 보호예수로 묶이고요. 2019년에 투자한 물량은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8월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의 발행가액은 12,500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모가보다 500원 낮은 거죠. 공모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공모가 부근의 매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 밖에 장덕수, 권재현 등의 개인 주주들과 또 프로젠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어요. 근데 비중이 이들은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요. 높은 비중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어마어마하지만 다행히도 기존 주주들이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 보호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의 투자 단가는 3만 원 이상이라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33,000원, 36,200원의 투자를 진행했다는 거. 그렇다면 공모가 13,000원의 2배보다도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들이 성공적으로 또 엑시트를 하려면 상장 이후에 그래서 상장 이후 주가 관리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심리적으로 프리-IPO 때의 밸류에 비해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하방 압력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래저래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보시죠. GI 이노베이션도요. 나머지 3개 종목들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높긴 하네요. 근데 확약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도 매우 낮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20% 이상, 10% 이상을 기록해줬는데 얘는 2%대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이 참 아쉽고요. 이 중에 유통 가능 물량과 기존 주주 비율이 또 가장 높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주주들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은 다소 낮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19% 정도 할인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할인율이 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샤페론과 인벤티지랩은 39%, 37% 화끈하게 할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한, 아니 어쩌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도 할인율은 20%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IPO에서 책정이 됐던 밸류는 7,500억 원이었는데 이번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2,86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부분이 좀 반전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IPO에서 책정됐던 밸류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대 요인은 할인된 공모가와 프리-IPO 대비 훨씬 낮은 시가총액,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13,000원 위로 추정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한 위험 요인으로는 다른 바이오 종목 대비해서 낮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너무 높은 유통 가능 비율과 기존 주주 비율, 유통 가능 금액 1,714억 원으로 덩치가 기본적으로 매우 크다는 거,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더라도 다른 바이오 종목 대비해서 확신이 조금 덜 들기는 하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공모주가 되겠습니다. 네. LB인베스트먼트랑 수요 예측 결과나 유통 물량 등의 조건만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LB가 훨씬 낫긴 하거든요. 근데 LB인베스트먼트는 왠지 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낮은 편이고 GI이노베이션은 반전이 만들어진다면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는 예상보다 수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그래서 둘 다 아주 매력적인 공모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참여는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뭐가 더 나은 선택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 다 비례까지 적당히 참여해볼 예정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등등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NH, 하나, 삼성에서 가능한데요. 배정 물량은 NH와 하나는 20만 주, 삼성은 10만 주 되겠습니다. 근데 NH만 최소 청약 수량이 다르더라고요. NH는 10주고요. 나머지 2개 증권사는 20주입니다. 그래서 NH는 최소 청약 시에 6만 5천 원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은 13만 원 필요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적어놨어요. 삼성은 온라인 등급 시에 2,500주, 네, 100% 등급이면 5,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일에 세계 증권사 경쟁률 비교하면서 가장 유리한 증권사 선택해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최선인 그런 종목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만큼 조절을 해서 청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LB인베스트먼트 1회차 마감 데이터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